자, 어쨌든 간에 정부가 이렇게 그 산업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판을 깔아주니까 민간에서는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고 있는 상황인 건데 우리가 반도체에 가려가지고 피지컬 AI라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그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3년이 육성의 골든타임이다 이런 상황이 있는 건데 최근에 국민보고회를 봤더니 그 자리에서 정말 민간 기업에 계신 분들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정말 다양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정부가 판을 깔아주니까 아이디어가 샘솟는 그 장면 그 자체였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당장 반도체가 좋은 건 맞아요. 반도체가 왜 좋냐면 AI를 활용하기 위해선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앉아서 하원기 소장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산업시대 때 석유를 발견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석유 재벌이 됐는데 근데 그거를 석유 원툴로만 가다가는 우리도 분명히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나왔던 얘기가 로 데이터에 대한 부족에 대해서 정부도 지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네.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로 데이터가 뭐냐? 결국 AI를 굴리기 위해서는 인풋되는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그 인풋되는 데이터들을 지금 사실 AI는 하는 회사들이 엄청 거대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그 자본으로는 그 로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마치 우리가 아까 황교 소장이 그거를 반도체를 석유라고 했다고 하면 로 데이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유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차를 굴리기 위해서는 개솔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개솔린을 국가가 수매를 해갖고 나눠준다. 왜냐하면 우리도 수입을 해오지 않으면 사실은 뭐 차를 못 굴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국가가 쌀을 수매하듯이 로 데이터를 수매한 다음에 이 피지컬 AI나 그냥 AI에 활용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유니콘 기업들에게 뭐 활용권을 준다던가 이걸 판매하는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피지컬 AI에서도 초격차를 벌려갖고 또 하나의 엔진을 달 수 있다. 저긴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그 데이터 자체도 나중에 우리가 판매를 하는 나라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산업사회에 있을 때 석유만 파는 게 아니라 정유로 해서 록펠러 같이 불을 하고 피지컬 AI로 차도 파는 거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정말 부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 AI라는 게 네.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도 그 영역에 그렇죠.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현장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하는 동작 같은 원시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면 지금 스타트업 단계에서 피지컬 AI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그거를 사서 구매해서 정보를 착착 쌓아가지고 좋은 상품을 만드는데 쓰게 해달라. 그렇죠. 이런 제도적 제약이나 한계들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차피 우리가 그 AI 유니콘들을 육성을 할 때 그냥 돈을 찍어주던 것보다 차라리 이 데이터 국가가 구매한 다음에 활용 권한을 주는 방식 이런 방식이나 다 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만들어갖고 이런 AI 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을 주는 이런 것들이 막 제안이 됐는데 그걸 보면서 와 이렇게 판을 깔아주면은 아이디어가 샘솟는 기업인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A급 인사에 A급 인재가 모인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그 회의였어요. 아 피지컬 AI 하니까 생각납니다. 막 점프하고 로봇들이 네, 맞아요. 막 하는 맞아. 거야. 네. 덤블링하고. 그래서 제가 관련된 주식을 샀거든요. 근데 어때요 지금? 조금 오래 기다려야 돼요. 난 너무 앞서갔어. 또 쑥 떨어지더라고. 아직 데이터도 사고 못 판대잖아. 지금 보니까 지금.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이게 네. 지금까지 AI 모델로는 사실 우리의 그 화이트 칼라 노동만 조금씩 대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조기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네. 리서치에 편의가 있었지만 피지컬 AI로 넘어간다면 진짜 가사 노동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우리가 사실 인구가 줄고 있고 뭐 모병제를 해야 될까 막 할 정도로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반면에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사실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네. 이 부분이 우리가 선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 하이닉스만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우리 시청자들이 다양한 의견 주고 계신데 마이서님 같은 경우에는 역대 이런 대통령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정말 역할을 잘해주고 계십니다라고 해주셨고 불사조님은 구교영, 김성환, 오윤혜, 정구승 여기 모인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빠나라떼님은 8월 전당대회에서 꼭 정부를 뒷받침하고 서민 경제를 챙기는 당대표가 돼야 합니다. 회복한 지지율은 오로지 대통령의 개인기로 회복된 겁니다라는 따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그 산업적 측면에서 그런 도약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내 분열이라는 것도 네, 어떻게 돼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 이후에 하나하나씩 해결이 되고 있는 건데 원래 우리가 그 과거에 초일회라고 아시죠? 네, 알죠. 그 몰라요. 어떤 모임이냐면은 비명행사. 그렇죠. 옛날에 비명행사 당했다고 해가지고 2023년 총선 때 이재명 그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만든 의원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네. 공식적으로 해체됐다고 합니다. 지금. 네, 해산. 해산, 거죠. 예. 자발적으로 해산을 한 거죠. 근데 이게 해산을 했는데 뒤늦게 좀 소식이 알려졌다고 네. 해요. 근데
사실은 이재명 반명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비명 행사라는 게 반명하고 정확히 반명 모임이었어요 원래 네. 그때. 근데 왜 놀라가지고 아 저는 처음 보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해산 안 하면 뭐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 사람들 모여서 그냥 뭐 차나 마시면서 욕하고 하는 거겠죠. 날 떨어뜨려. 이러고 하고 있었겠죠. 네. 뭐 뭔 왜? 조직적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뭐 언젠가- 선거 때 예를 네, 들면 그렇죠. 네. 우리 어떻게 들어가서 나중에 복수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네. 근데 그건 뭐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이 시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사실은 거꾸로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줬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 정확한 거예요. 진단입니다. 네. 이 시점에서 만나가지고 자 우리 화합합시다 얘기하는 건 당내 갈등을 그냥 봉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속도도 중요하지만 국민 피해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네. 검찰 개혁이란 화두를 가지고 이걸 뭐 정치적으로 악용하든 활용하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또 그런 걸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에서 또 힘을 실어줬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왜 웃어요? 아니 지금 저 댓글 좀 보다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면 재건축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가 모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초월의 스스로가 이제는 해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집권을 5년 동안 해본 분이잖아요. 집권 2년 차에 그 대통령이 해야 될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당 대표도 해보면서 대통령을 할 때 집권 여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이 협조해줘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절실히 깨달았던 그러니까 그런 분이겠죠. 얘기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한 거 아닐까요, 진짜로? 맞아요. 네. 저는 두 분 그러니까- 만나는 모습 보고 좀 반성한 거 있었거든요. 어떤 거요? 왜냐하면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쉬운 점들이 많아서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한번 안아보자고 이렇게 하시면서 안아주시면서 두 분이 너무 따뜻하게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님 진짜 어른스럽고 되게 따뜻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은 오랜만에 자기 속 깊은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어른을 만나서 되게 위안을 받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분열도 네. 우리가 나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문재인 약간 대통령의 인품은요. 네, 맞아요.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그래서 이 굉장히 분열도 인품은 저는 좋은 만나면 분이에요. 전 진짜 다 안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래서 바로 잭나이프를 주머니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 나는 진짜 이건 완전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다. 지금 자복한 거야. 저도 눈치 딱 보다 어른들끼리 화해했을 때는 그럼. 수법은 나서면 안 되겠구나. 잭나이프 다시 주머니에 고이 집어넣고 네.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아까 얘기할 타이밍을 놓쳐서 네. 여기다 뒷부분에 제가 하나 좀 붙이고 싶은데요. 최근에 영남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자꾸 그거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비를 걸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 GRDP를 다 찾아가지고 지역 내 총 생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이제 지역이 발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표로 보통 삼거든요. GRDP를 찾아가지고 숫자를 다 더했어. 더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 이 숫자만 보여드리면 아마 알 것 같아요. 부울경의 부산, 울산, 경남이 GRDP가 330조예요. 330조. 대구, 경북이 178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합치면 508조네. 예. 너무 계산 빠르다. 제 머리가 좋아요. 아, 508조. 네. 광주, 전남이 다 합치면 126조. 아, 전북이 59조예요. 그러면은 야. 호남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되죠? 170, 제대로 못 들었어요. 185조. 185조. 네, 알면서 일부러 그런 겁니다. 아, 네. 508조 대 185조예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호남과 영남의 차이. 그러니까 지역 내 총 생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좀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는 네. 기업이나 아니면 서비스업이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생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508조다 185조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3배 차이 아니에요. 거의.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영남에 우리 더 투자 안 왔다고 이렇게 막 좀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이기적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구가 GRDP 1인당 GRDP가 전국에서 꼴찌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너 어떻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매일신문 대구 매일신문 대구 보도를 매일신문. 네. 대구 매일신문 보도를 찾아봤어. 그랬더니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대구에 순통군 유출 인구라는 걸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에 살면서
대구 옆에 있는 인근 지역으로 회사를 다니는 거야. 네. 인근 지역 공장으로 다니는 거야. 네. 그래서 경북 지역에 GRDP가 높은 편이에요. 또 그런 또 비밀이 숨겨 네. 있구나. 예. 그래서 맞아요. 타 지역 그러니까 출퇴근한 통근 인구가 수도권을 빼고는 대구가 제일 많아. 아하. 8만 8천 명이다. 2015년 기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대구는 전통적으로 빨리 경제가 성장한 지역이고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대구에 물론 공장이 있다가 그 공장들이 인근 경북 지역으로 많이 이전했어. 경산이나 이쪽으로 많이 가 있고 음. 대구는 약간 소비 도시처럼 됐죠. 그렇죠. 베드타운. 대구가 소비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 여건이나 정주 여건 환경이 좋으니까 그러네. 사는 건 대구에서 살고 생산은 옆에 가가지고 생산을 하는 거야. 그 범원 내거리 가면 순 외제차밖에 없어요. 아파트 삐까번쩍하고. 그러니까 GRDP가 경북이 되게 높은 순위에 속해요. 수도권 빼고 나면. 경북이 올라간 이유가 결국 경제활동이 대구 쪽 시민들이 경북에 가서 경제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1인당 GRDP가 낮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소비가 좀 침체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렇네요. 네. 대구의 1인당 GRDP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구가 꼴찌라고 해가지고 맨날 대구 경제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근데 영호남 아까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느 정도 격차가 나는지. 너무 많이 나네요. 추경호 대구시장이나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막 무슨 영남에 특혜를 저 호남에 특혜를 준 것 마냥 대구 경북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얘기를 그리고 하는 이제 거예요. 맞물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간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으며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바로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고요. 전화 상담은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그 약정이 끝나셨다면 현금 찬스 비교원을 꼭 선택해 주길 바라면서 네.